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한국선거방송 제19대 대통령 선거 2 개표 생방송 4부의 진행을 맡은 윤경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지인입니다. 네, 자, 지인 씨, 오늘이요 5월 9일입니다. 오늘은 뭐 하는 날이죠? 선거하는 날이죠. 그렇죠. 투표하는 날이죠. 19대 대통령을 우리의 손으로 네. 직접 뽑는 날입니다. 그러면 하루 다음 날, 내일이 5월 10일이잖아요. 네. 10일은 무슨 날일까요? 압니다. 오! 예, 유권자의 날입니다. 야, 공부 많이 했네요. 여기 써 있어요. 아, 써 있어서 사실은 저도 예. 대본 보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유권자의 날, 이 선거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2012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적 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을 기념해서 선정됐는데요. 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의미로 중요한 얘기죠. 예, 네. 유권자의 날을 정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날을 꼭 의미 되새기시면서 오늘 하루 전날 5월 9일이죠.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좀 더 의미 있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투표도 하고 뭐 가족과 함께 정말 뭐 오랜만에 좀 못 나눈 얘기도 하시고 맞아요. 예. 내일은 또 사실 이제 평일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출근하시기 전에 긴 연휴 좀 정리하시는 마음으로 예. 가족들과 함께 공원에서 이렇게 좀 얘기도 나누시고 하시면 아. 또 금상첨화로 시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저희가 또 앞서서 네. 음식 만드는 법도 소개해드린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이렇게 같이 뭐 맛있는 음식 만들어가지고 나들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한국선거방송은 좀 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 투표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개표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총 17개 지역 34개 지금 보시고 계시죠? 네. 투 개표소에 나가 있는 전문 리포터들과 투 개표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새벽 5시 반부터 일부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정말 이 투표 시작하는 그 전부터까지 모든 과정을 맞습니다. 함께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요, 근데 그동안은 뭐 모바일이라든가 인터넷을 꼭 연결해서 보셨어야 되는데 네. 이제는 집에서 편안하게 제가 2부에 TV에 올라가서 본다고 했다가 혼났죠. 예. 집안에서 편안하게 TV로 시청하실 예. 수 있습니다. 아, 네. 윤경빈 아나운서의 네. 아이들은 텔레비전을 위에서 네, 올라가서 올라가서 본대요. 막 보더라고요. 제가 네. 사실을 말씀드린 예. 거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저희가 네. 어디서 볼 수 있는가잖아요. 알려드려야죠. 예, KT 올레 TV 273번과 티브로드 205번에서 한국 선거방송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거를 통한 화합과 또 통합의 메시지를 이 전파로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게 또 저희들의 바람이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정보 제공으로 아름다운 선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인 한국 선거방송.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또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는 주소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네. 한국선거방송 홈페이지 마이크로 사이트 www.livenec.tv로 생중계되고요. 모바일로도 역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디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도 보실 수 있죠. 예. 네이버, 다음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수화로도 수화방송도 함께 운영되고 만나실 수 있는데요. 있는데 자, 이거 이게 뭔지 바로 그렇죠. 그 얘기 들으려고 했는데 얘기하려고. 딱 지은 씨가 아유, 집어주셨네. 저희 이거 맞추고 했잖아요. 아, 티나네요. 네. 네. 연기 조금 하시네요. 아, 예.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게 네. 이제 장애인들을 배려한 예. 장애인 기표 용구 예, 아니겠습니까? 제8 사이즈는 아닌가 봐요. 한번 네. 껴보세요. 이렇게 손목에 차서 사용하실 수 있고 예.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네. 네. 입으로도 이렇게 마우스피스로 그렇죠. 찍으실 입에 수 물고 있는 찍으실 수 이런 것도 있는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 기표 용구도 있고요. 보통은 일반 이렇게 기표 용구는 또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붙어 있는 거고요. 네. 꼭 이 용구를 사용하셔야 하고 다른 용기를 가져가서 쓰시면 안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표소 안에서는 이런 거 찍으시면 안 되고요. 사진으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서 투표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정말 끝나는 순간까지 저희가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오늘은 여러분이 투표하실 대통령 후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후보가 등록을 했는데요. 네. 15명의 후보 중 기호 11번 통일한국당 남재준 후보와 기호 13번 한반도 미래연합 김정선 후보는 현재 후보직을 사퇴한 사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투표 용지를 받아보시면 이 두 후보 옆에는 사퇴라고 두 글자가
딱 적혀 있는 걸 맞습니다. 제가 확인을 네. 해봤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19대 대통령 선거 13명의 후보가 13대 1의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네. 오늘 여러분이 투표하실 13명의 후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기호 1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그렇습니다. 2번은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입니다. 예, 기호 3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입니다. 기호 4번,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입니다. 기호 5번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네, 계속해서 기호 6번은 새누리당의 조원진 후보입니다. 네, 다음 기호 7번입니다. 경제애국당의 오영국 후보. 네, 기호 8번은 국민대통합당의 장성민 후보입니다. 네, 기호 9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늘푸른 한국당의 이재호 후보입니다. 10번은 민중연합당의 김선동 후보입니다. 기호 12번입니다. 한국국민당의 이경희 후보입니다. 14번, 홍익당의 윤흥식 후보입니다. 네, 기호 15번은 무소속의 김민찬 후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원내 정당 후보 6명 외에도 근소주자 8명과 무소속 1명 등 모두 15명이 등록을 했었지만 현재는 2명이 사퇴해서 총 13명이 이번 대선에서 경합을 벌이게 되겠죠. 네. 사퇴한 후보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투표 용지에 보시면 후보 옆에는 사퇴라고 써 있으니까요. 글 안에는 기표를 꾹 안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쯤에서 저희가 준비한 거 있잖아요. 네네. 네, 무효표되지 않는 방법도 잠깐 소개해드릴까요? 그럴까요? 네. 제가 또 준비했는데 요게 또 이렇게 또 써먹네요. 자, 자기가 투표- 준비하지 않은 거 알아요. 투표 용지입니다. 투표 네. 용지. 네. 네. 18대 대선과 네. 19대 대선의 투표 용지가 다르다라는 점을 지금 용경빈 아나운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보여드리려고 들었나 봐요. 네. 18대 대선 때는 이렇게 표 안에 공란이 없어요. 네. 근데 19대 대선에는 지금 이렇게 후보들도 많지만 네. 공란이 있어서 더 투표 용지가 깁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이를 말씀하신 거고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1번, 13번 후보 옆에는 사퇴라고 이렇게 적혀 있기 진짜 때문에 써 있네요. 네, 요 네. 앞에는 요 안에는 기표를 안 하시면 될 것 자, 같습니다. 이 기표 용구로 네. 어딘가에 네. 해서 찍으면 되시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 있는 요 란에 찍으시면 되고요. 네. 자, 어떻게 해야지 무효표가 되게 되는지도 유효표, 무효표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그럼요. 일단은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네. 일단 요 선에 이렇게 걸치면 혹시라도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명확하게 내가 누구를 표시했는지 조금 삐져나간다든가 네. 후보의 이름 쪽이나 당 이런데 체크가 된다는 거는 또 인정을 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네. 같은 쪽에 두세 번씩 찍는 것도 인정이 되고요. 대신에 이런 공란에 낙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파이팅,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런 것들은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그리고 또 좋겠습니다. 2명 이상의 후보에게 기표를 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고요. 네.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어중간하게 누구를 명확하게 투표를 했다라는 게 판가름이 안 갈 경우에는 좀 무효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점은 꼭 좀 주의하셔서 소중한 한 표 기껏 열심히 행사하셨는데 이거 날려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네, 꼭 주의하시면 맞죠. 좋을 것 당연하죠.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민주주의의 4대 원칙 학교 네. 다닐 때 시험 문제로도 나왔는데 혹시 네. 기억하세요? 네, 제가 지금 열심히 이거 설명하고 하자마자 정신을 쏙 빼놓으시는군요, 저를. 제가 얼른 한번 좀 기억을 해볼게요. 네. 일단 제일 네. 먼저 생각나는 게 보통선거. 보통선거. 그렇죠? 네. 그리고 비밀선거. 네. 그다음에 평등선거. 한 가지가 기억이 안 나네요. 한 가지. 네. 뭐가 있나요? 간접 가서 투표하실 건가요? 간접적으로? 직접 선거를 해야 되는 거. 이렇게 네 가지죠?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투표를 하라고 보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래서 직접 선거고요. 네. 보통 선거는 일정한 나이 음. 몇 살일까요? 만 19세죠. 예, 만 만- 19세기 때문에 요즘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예. 어쨌든 만 19세가 되어야만 투표에 임하실 수 있다는 점 예.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고요. 만 19세가 넘으면 투표를 할 수 있다가 보통 선거입니다. 네. 그리고 평등 선거는 누구나 똑같이 두 표 주고 한 표 주고 이게 아니라 누구나 똑같이 한 표씩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접 선거는 다른 사람이 대신 투표를 할 수 없다는 거고요. 비밀 선거는 아무도 모르게 투표를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뽑았는지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가장 중요한 원리, 바로 아름다운 선거를 정말 공명정대하게 깨끗하게 치러낼 수 있다는 얘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고 이제 시간이 저희가 오늘 투표가 8시까지 진행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제 예. 몇 시간이 남았죠? 4시간 반이 좀 안 남았네요. 산수 잘하시네요. 예, 3시 40분 53초 네. 막 지나고 있는데요. 예. 3시 현재 투표율 한번 알아볼까요? 좋습니다. 네. 허미란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모든 것을 전달해드릴 여러분의 선거 캐스터 허미란입니다. 5월 9일 제19대 대선 3시 현재 전국 투표율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후 3시 기준 전국 투표율입니다. 63.7%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역별 투표율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서울입니다. 투표율 64.3% 기록하고 있고요. 투표자 수는 539만 2,360명입니다. 네, 다음 부산입니다. 현재 투표자 수는 181만 4,197명, 투표율은 61.5%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대구입니다. 투표율 61.7% 기록하고 있고요. 투표자 수는 126만 1,637명입니다. 네, 인천 보시겠습니다. 현재 투표자 수 148만 1,821명, 투표율은 61.5%입니다. 다음 광주입니다. 현재 투표자 수 81만 2,564표, 투표율은 69.6%입니다. 다음 대전입니다. 투표율 64.7% 보이고 있고요. 투표자 수는 78만 9,283표입니다. 울산입니다. 현재 투표자 수 59만 6,616명, 투표율은 63.4%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세종입니다. 투표율 68.5% 기록하고 있고요. 투표자 수는 12만 9,842명입니다. 이어서 경기 보시겠습니다. 현재 투표자 수 649만 5,316명, 63.3%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원입니다. 현재 투표자 수 80만 6,424명, 투표율은 62.7%입니다. 다음 충북입니다. 현재 투표자 수 81만 731명, 투표율은 62.2%입니다. 충남 지역 보시겠습니다. 투표율은 60.7%, 투표자 수 103만 9,639명입니다. 다음 전북 지역입니다. 현재 투표자 수 104만 5,386명, 투표율은 68.5%입니다. 다음 전남입니다. 투표율 68.6% 보이고 있고요. 투표자 수는 107만 9,281명입니다. 다음 경북입니다. 현재 투표자 수 144만 1,891명, 투표율은 64.1%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입니다. 현재 투표자 수 175만 192명, 투표율은 63.8%입니다. 네, 마지막 제주입니다. 현재 투표자 수 31만 1,931명, 투표율은 60.2%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광주 지역이 69.6%로 가장 높고요. 제주가 가장 낮은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최종 투표율 어떻게 기록될까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캐스터 허미란이었습니다. 청년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와 같은 젊은 세대들의 다양한 개성을 골고루 발현하여 저마다의 소중한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워킹맘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일하면서 가장 미안한 건 우리 아이들이에요. 워킹맘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중년 부부가 원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 같은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회적 시스템과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동생 민우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희망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는 나라. 모든 세대가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바랍니다. 투표 참여야말로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나타내는 참다운 국민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끝까지 최선을 다해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의 의사가 선거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투표와 개표 절차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오늘은 선거일입니다. 우리 국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주권을 행사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투표소로 달려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선거에 참여한 모든 후보자와 국민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통합하는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네. 네, 정말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이 소중한 투표 반드시 네,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현재 시각이 오후 3시 48분을 막 지나고 있는데 이제 4시간 10분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예. 이제 우리 허미란 선거 캐스터가 이 현재 투표율을 전해줬지만 거의 이제 전국별로 조금 편차가 있긴 하지만 7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뜨거운 이 투표 참여율을 보여주고 계신데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들 모두 잘하고 계신 겁니다. 나머지 한 30% 여러분들도 얼른 좀 달려가셨으면 좋겠네요. 예, 뭐 아직 시간이 네.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은 오후 8시까지만 예. 현장에 도착하시면 번호표를 받아들고 모두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앞서서 미션을 통해서 음. 미션 1은 아름다운 선거, 투표하고 뭐 먹을래요? 그렇죠. 저희와 함께 하셨고요. 였는데요. 네. 투표하고 네. 뭐 먹고 싶으세요? 저요? 네. 저는 언제나 치킨입니다. 네, 저는 그냥 맞습니다. 대한민국 예. 사람은 늘 치맥 아닌가요? 예, 저는 늘 이렇게 치킨이고요. 네. 통계 자료를 내봤더니 네. 1위가 치킨이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빗나가지 예. 않네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미션 2는 이제 투표 동료 표 만들기. 조우정 아나운서와 김세희 아나운서 함께 하셨고요. 예,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 미션을 이제 좀 준비하고 들어봐야겠죠? 계시네요. 자, 네, 이게 들어주시죠. 어디가 앞인지. 자, 예, 제대로 들었나요? 짜잔. 예. 세 번째 미션 나가겠습니다. 짜잔. 투표하고 어디 갈래요? 투표하고 어디 갈래요? 자,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사실. 예. 오늘 그렇죠? 그렇죠. 아직 음. 뭐 한강 가도 좋을 것 같아요. 한강 너무 좋죠. 요즘 비만 날씨 안 좋잖아요. 오면. 네? 비 올까? 지금 날씨가 비가 안 어떤지 올 잘 수 있을 것 모르겠네요. 같고. 근데 좀 마스크는 좀 꼭 황사 착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오늘까지 좀 그렇습니다. 예. 공기가 깨끗하지 않다는 얘기도 제가 좀 들어가지고. 예. 자, 아무튼 세 번째 미션은 바로 투표하고 어디 갈래요라는 미션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표 현장 투표소를 연결해서 이제 이곳에 계신 리포터분들이 참여하시는 모든
들께 또 여쭤볼 미션이잖아요. 예, 그렇죠? 저희가 현장에서 또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요. 서울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 성동구에 나가 있는 박시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저는 지금 서울 성동구 왕십리 도선동 제6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 점심시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투표를 막 마치고 가셨는데요. 도선고등학교 교사회의실을 투표소로 만들어서 지금 시각 4시가 다 돼가는데 많은 선거인분들이 투표를 하러 오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막 투표를 마치고 나온 시민 한 분 만나서 직접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막 투표를 마치고 나오셨는데 어떠세요, 기분이? 제 할 일을 마친 것 같아서 마음이 후련합니다. 이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은지, 어떤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바라는 대통령은 청년과 여성들이 어깨 당당하게 펴고 살 수 있는 한국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청년들을 위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는 답변이었는데요. 저희가 미션이 있습니다. 저희가 4부 미션은 투표를 마치고 어디 갈래요라는 미션이 있는데요. 이 근처 사시니까 좀 갈만한 곳이 있다면 추천 좀 해주시겠어요? 왕십리에는 곱창이 정말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도 꿀꿀한데 여기 투표하러 오셔서 투표하시고 그 곱창 드시면서 소주 한잔 하면 제격일 것 같습니다. 아주 제대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아직 투표를 안 하신 가족이나 친구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투표 동료 말씀 좀 해주세요. 투표를 하지 않는 자는 불평할 자격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여러분 투표하고 어디 갈래요라는 미션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생방송에서는 준비한 이벤트가 정말 많은데요. 한강 여의도공원에서는 대한민국 희망지도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또 투표 동료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들이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 표 행사하시고 이곳에 들르셔서 이벤트 함께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서울 성동구 왕십리 제6투표소에서 리포터 박시영이었습니다. 네, 박시영 리포터 수고 예. 많으셨어요. 정말 왕십리에는 곱창집 네. 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박시영 예. 리포터가 안 그래도 1부 때 그 얘기 했잖아요. 2부 맞습니다. 때. 그리고 대한민국 희망지도 만들기도 네. 저희가 이벤트로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소개해 보기로 하고요. 네. 다음은 광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광주 남구에 나가 있는 네. 불러주시죠. 주월 일동의 최소연 리포터를 만나보겠습니다. 최소연 리포터. 네, 최소연 리포터 나와주세요. 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네. 저는 지금 광주 주월중학교에 마련되어 있는 광주 남구 주월 1동 제4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각 3시 50분을 조금 넘긴 시간인데요. 오락가락하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투표소에 방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오늘 투표는 저녁 8시까지입니다. 이 소중한 한 표 행사하기 위해 꼭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막 투표를 마치신 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막 투표를 마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역대 선거 후보자가 제일 많은 선거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선거일에 제가 참여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제가 투표를 한 후보님이 꼭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당선될 대통령분께 부탁의 한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취준생인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이런 구직난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미션을 하나 드릴 텐데요. 함께 할수록 아름다운 선거, 투표하고 어디 갈래요입니다. 오늘 혹시 특별한 계획 있으신가요? 저 부등산 아래쪽에 있는 커피숍이 뷰가 좋다고 해가지고 그쪽에 가서 어머님과 함께 커피를 한 잔 마실까 합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계속해서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남구 주월 1동 제4투표소에서 최소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강사 장유리입니다.
참정권이란 주권자로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 형성이나 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선거인단, 투표인단의 일원으로서 선거 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무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참정권을 바라본다면 참정권은 선거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이라 함은 국민이 공무원을 선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선거권은 투표권과는 다른 의미인데요. 투표권은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투표라는 과정을 통해서 명백히 밝히는 방법이고, 선거는 국민이 대표자 선출에 참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선거권, 투표권 같은 권리조차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계 역사를 들춰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감내하고라도 참정권, 선거권, 투표권을 얻기 위해 눈물겨운 투쟁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한선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일정한 재산, 교육, 종교, 성별 등의 제한을 선거인의 자격 요건으로 하는 선거제도를 말합니다. 보통 선거와는 대조적인 개념인데요. 오늘날 투표를 할 때 모든 사람이 한 명당 한 표씩 투표를 하죠. 그런데 고대 로마의 투표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 그 기준이었습니다. 재산은 고대 아테네부터 줄곧 투표의 중요한 요건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에겐 한 표를 준다면 백만장자에겐 두 표를, 억만장자에겐 세 표를 주는 식이었죠. 오늘날 투표는 선착순으로 일찍 일어나 투표장에 도착하는 사람 순서대로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또 투표 시간이 끝난 뒤에야 투표함을 열어서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투표는 먼저 재산을 기준으로 시민을 4계급으로 나누고 재산 순서대로 투표를 합니다. 가장 부유한 계급이 투표를 마치는 대로 투표함을 열어 결과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계급이 투표를 마치면 나머지 계급들은 투표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이 가진 표가 전체 표의 절반이 넘었기 때문이죠. 순서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맥이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평민들이 언덕에 올라가 항의를 하게 됩니다. 아니, 이건 애초부터 우리 평민들이 이길 수 없는 투표야. 귀족이 아닌 우리만의 평민회가 필요하다고. 고대 아테네가 처음 민주주의를 시작했다면 로마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나라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민이 투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1295년부터였습니다. 영국 왕 에드워드 1세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 각 신분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성직자 90명, 귀족 48명, 기사 74명, 그리고 시민대표 220명이었어요. 그중 시민대표는 각 도시의 시민들이 투표로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시민이지 실제로는 각 지방의 대지주와 자본가 그리고 상인들이었습니다. 그 신분 대표의 모임을 의회라고 불렀는데 오늘날 영국 의회의 모델 또는 그 모범이 되었다라고 해서 모범의회라고도 부릅니다. 고대 아테네와 로마 공화정이 민주주의라면 중세 유럽은 과두정이었습니다. 과두정이란 선택받은 몇 명이서 하는 정치를 말합니다. 프랑스 혁명 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인권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도 달라진 것은 없었죠. 여성들은 여전히 투표권이 없었고 남성들도 어느 수준 이상의 재산이 있어야만 투표를 할 수 있었지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도 2,500만 명 중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430만 명 정도였습니다. 투표권이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프랑스는 물론이고 영국,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이 처음에는 제한 선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납세 능력이 있는 21세 이상 백인 남성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선거 제도가 있었는데 1870년이 되어서야 흑인 남성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남부 지역의 백인 의회는 이 제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갈등은 계속되었는데 100년이 지난 1965년 엘리베마주에서 흑인 투표권을 주장하는 시위대에 경찰이 총을 쏜 이른바 피해 일요일을 겪고 나서야 온전히 흑인 투표권이 확립되었습니다. 1819년 영국 맨체스터성 피터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
여기엔 참정권 확대와 선거법 개정 등을 외치는 6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였죠. 그러나 군중들을 덮친 것은 1,500여 명의 기병대였습니다. 몽둥이 하나 들고 있지 않은 군중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돌진했죠. 정부에서는 11명이 죽었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에선 사상자가 5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이를 피털로의 학살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은 참정권 확대와 노동자들의 권리 확보 투쟁의 기폭제가 되었으며 이후 60년 넘게 참정권을 확보하려는 투쟁이 이어진 끝에 결국 영국 국민들은 보통 선거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투표권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20세기가 시작된 뒤에도 그들은 여전히 투표권을 가지지 못했죠. 평등은 오로지 남성들 세계에서만 통하는 가치였습니다. 여성들 스스로 세계와 싸워서 투표권을 얻어내야만 했습니다. 미국 여성들도 참정권을 향한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투쟁해야만 했죠. 미국에서 여성 참정권이 전개된 건 남북전쟁이 지나서입니다. 남북전쟁 이후 흑인 남성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14조가 발표되면서 여성들 역시 자신들의 참정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노예에서 해방된 흑인들 포섭에 주력하던 정치인들에 의해 여성들의 의견은 묵살되고 맙니다. 1913년 여성 참정권을 반대하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취임하자 여성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게 되는데 무려 그 수가 1만 명이 넘었죠. 그 후에 미국의 여성들은 꾸준하게 시위를 이어갔고 점차 국민들 역시 여성들의 참정권 획득에 지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870년 이후 50여 년이 지난 1920년 마침내 수정헌법 19조가 미국의 헌법에 추가되면서 여성들은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미국 시민의 투표권은 성별을 이유로 미합중국 또는 어떤 주에 의해서도 부정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무려 19번의 헌법 수정 후에야 거머쥘 수 있었던 여성 참정권. 물론 연방 헌법에서 허락만 했을 뿐 실제로 여성들이 마음 편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1965년에 이르러서야 가능했다고 합니다.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정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도 얼마 전까지 실제로 있었던 일인 셈입니다. 세계 여성 투표권 도입 연도를 볼까요? 가장 먼저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나라는 뉴질랜드입니다. 1893년이었고 유럽에서는 핀란드가 맨 처음이었죠. 비단 프랑스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여성의 참정권은 남성보다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123년 후에나 보장되었습니다. 프랑스도 1944년, 우리나라와 4년 차이밖에 나질 않습니다. 투표권이 없는 여성은 하녀 취급을 당했으며 심지어 결혼하게 되면 모든 재산이 남편에게 기속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가정폭력이 있어도 다른 곳에 하소연할 곳도 없었으며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 원인은 투표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당함을 항변하고 싶어도 항변해줄 만한 누군가를 뽑아야 되는데 그녀들에게는 뽑을 권리조차 없었던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의 참정권은 1948년 해방 이후에 보장되었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근대적 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이 보장된 것이죠. 많은 나라들이 수백 년에 걸쳐 피 흘려 이룩한 보통선거권이 헌정의 출발부터 제도화된 셈인데요. 이후 1960년에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연령은 20세로 그리고 2005년부터는 19세로 낮아졌습니다.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이토록 소중한 권리인 참정권, 대한민국 주인이기에 가능한 소중한 권리임에 틀림없습니다. 참정권의 역사를 통해 투표의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한국선거방송. 오늘은 여러분들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생방송 4부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정말 선거 축제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예. 참 많은 이벤트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바로 이 순간에 광화문 해치마당에 아주 특별한 이벤트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중에 예. 한 가지가 바로 희망 지도를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데 희망 지도는 다름 아닌 우리 모두가 모든 국민들이 함께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지도를 만들어주고 계시다고 해요. 얼른 만나보고 싶고요. 예. 또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축제장에 음악이 빠질 수 없겠죠. 음. 광화문 광장에서 밴드 공연도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네. 광화문에 나가 있는 이재희 리포터 불러보겠습니다. 이재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재희 리포터. 네, 해치마당에 나와 있는 이재희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선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만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희망지도 만들기 프로젝트 계속해서 성황리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이 이제 딱 찍으시기 전에 제가 갑자기 비가 지금 쏟아져가지고 실내로 지금 자리를 옮겼거든요. 제가 지난 총선 때도 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방송을 했는데 그때 부산에 가서 갑자기 폭풍우가 쏟아져서 제가 감전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배철수 씨가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방송톡 3부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또 비가 왔습니다. 제가 자꾸 비를 몰고 다니는 것 같아서 선거관리위원회한테 제가 막 죄송하고 그러네요. 자,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게 이동을 하기 전에도 붙여주셨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야, 아까랑 다르게 2, 3부와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죠. 정말 많은 메시지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막 빈자리가 빼곡하게 지금 빈자리가 없어요. 보시면 뭐 동해, 서해, 남해 다 붙어 있고 뭐 중국까지 지금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이 빈틈이 지금 조금 한 흰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특별한 게스트들이 또 오셨습니다. 관록의 밴드죠. 갤럭시 익스프레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제가 아까 3부 끝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4부 때는 풍성한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멤버별로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생방송으로 보고 계시는데 자기소개 한마디씩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이주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투표는 다들 하셨죠? 네, 했습니다. 네, 언제 하셨어요? 저는 사전 투표했습니다. 네. 오늘 했습니다. 오늘 하셨어요? 네, 저도 오기 전에 하고 왔습니다. 혹시 뭐 도장 같은 거 안 찍고 오셨어요? 네, 찍었는데 지워졌네요. 아이고, 네. 비 맞으셨어요? 네. 그리고 인증샷 같은 거 올리셨습니까? 안 올렸습니다. 그냥 비밀 자랑하려고. 투표이기 때문에 저는 비밀로 간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검색을 좀 해봤는데 이제 10년 차라고 하셨어요. 10년 되셨죠? 네. 데뷔한 지? 네. 제가 사실 10년 전이면 고등학생이었거든요. 형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잘 좀 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이주현 씨는 제가 또 검색을 해보니까 생년월일 해보니까 저희 아빠랑 10살밖에 차이가 삼촌! 그래요? 아이고. 삼촌 화이팅 하세요. 오늘 또 많은 무대를 또 준비를 하셨을 텐데 보니까 지난 총선 때 저는 부산에 가서 방송을 하고 있을 때 투표 해락, 투표 네. 동력 콘서트를 또 하셨더라고요. 그때 이어서 오늘 대선 때는 또 단독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오늘 오시게 되신 건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투표를 독려하고 또 재밌게 놀자는 의미로 저희는 음악을 연주하기로 했습니다. 투표를 하고 또 재밌게 놀자. 네. 혹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켜보시니까 어디 여기저기 나가니까 뭐 인지도를 좀 올리기 위해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페이를 세게 불렀다거나 그런 의도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그래요? 아니고 저희 가족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투표했습니다. 투표하세요. 이거 보세요. 예.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오신 거죠? 네네. 어떤 무대가 또 오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저기 해치라는 친구 앞에서 이렇게 어쿠스틱으로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어쿠스틱. 그러면 샤우팅은 없어요? 네, 오늘은 조용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머리가 짧으신가? 제가 생각하는 그 락커들의 이미지는 머리가 막 치렁치렁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저희 아빠가 어깨까지 내려오시거든요. 엄청 기르셨어요.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기셨는데 자르신 겁니까? 아니요, 모르겠어요. 요즘 트렌드가 그쪽이 아닌가요? 머리를 그러게요. 그냥 계속 자라길래 잘랐는데 귀찮아서 그냥 자르셨어요? 네, 계속 자라요. 알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또 채워주신다고 오셨는데 네. 적으셨죠? 네, 적었습니다. 보여주시죠. 여기 있습니다. 이쪽 보여주시고 한번 네. 읽어주세요. 뭐라고 쓰셨는지. 저는 그 아름다운 자연을 그대로 보존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리고 잘 이렇게 가꿔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적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샤우팅 안 보여주시는데 이거 샤우팅으로 읽어주시면 안 돼요? 아름다운 자연! 접해놓! 안 됩니까? 자연보호, 예. 알겠습니다. 괜한 걸 시켰네요. 뭐라고 쓰셨죠?
저는 약속을 잘 지켜주시고 그만들 좀 싸우세요라고 썼습니다. 그만들 좀 그래요. 그만들 좀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네, 통일은 대박. 조국 통일을 적었습니다. 통일. 네. 알겠습니다. 이 빈자리에 또 채워주시죠. 어디다? 그래요. 흰 부분이 지금 좀 남아 있거든요. 네. 삼촌. 오늘 열심히 하시고 형님들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훌륭한 무대 보여주실 겁니다. 준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메시지들이 지금 많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좀 읽어볼게요. 빛나거라 대한민국. 글씨 참 멋있게 쓰셨죠. 또 뭐가 있을까요? 공정한 사회 꿈꿉니다. 스마일도 그려주셨고요. 어린이가 잘 사는 나라 부탁합니다. 아이고 여기 보세요. 아까 이거 어떤 초등학생이 쓰는 건데 학교 없애주세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안 되는데. 또 있어요. 아까 우리 초등학생이 정말 결정적인 한마디를 써준 게 있습니다. 이거 보여주세요. 잘하세요. 이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오늘 새로 뽑히는 대통령 잘하셔야 됩니다. 밑에는 희망을 주세요 등등. 오늘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 또 실내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또 우리 가족분들이 또 계십니다. 세 가족이 함께 하셨어요. 한번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메시지를 적고 인터뷰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뭐라고 적으셨는지 또 궁금한데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경기도 용인에서 왔습니다. 용인에서 어쩐 일로 청계초까지 오셨습니까? 딸에게 광화문의 어떤 그 광경을 보여주고 싶어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오늘 오니까 즐거워요? 네. 몇 살이에요? 13살이요. 13살이요? 엄마, 아빠가 막 이렇게 메시지 적고 그러는데 혹시 우리 오늘 대통령이 되실 분에게 뭐 원하는 거 있어요? 바람 같은 거? 쉬는 시간 늘려주세요. 쉬는 시간을 늘려주세요. 지금 쉬는 시간이 몇 분이지? 10분이요. 10분이야. 몇 교시까지 하는데? 6교시요. 6교시. 그러면은 6교시까지 한 50분밖에 못 쉬겠구나. 점심시간 빼면은. 그럼 몇 분까지 늘렸으면 좋겠어요? 15분. 5분만 더 늘리면은 아주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10분 더 늘려. 10분 더, 20분씩? 네. 학교 시간이 늦어질 테니까 괜찮아요? 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 대통령님 20분 꼭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버님은 뭐라고 쓰셨는지요? 국민 모두가 공평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나라 부탁합니다. 국민 모두가 공평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거 붙이시기 전에 오늘 대통령이 되실 분에게 한 말씀 또 해주신다면 카메라 보시고 또 해주실까요, 대표로? 이제는 그 협치해서 나라가 조용하고 안전하게 빠른 시일 내에 나라가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소중한 표도 행사하셨고, 네. 자 이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위에다 붙여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세 가족을 또 만나봤고, 그리고 또 여성 2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방송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뒷걸음질 치고 또 피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끝까지 남아있는 거 보니까 인터뷰를 원하시는 분들 같네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맞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 안양에서 온 김태희라고 합니다. 안양에서 오셨고요. 강릉에서 온 조시연입니다. 두 분 친구세요? 네. 오늘 투표는 어떻게? 저 하고 왔어요. 이쪽으로 좀 오실까요? 여기 너무 밝아서. 하고 오셨어요? 오늘 하고 오셨어요? 네. 인증은 혹시 네. 안 하셨어요? 네. 그래요? 오늘 전 사전 투표 언제 하셨어요? 5월 5일이요. 왜 사전 투표를 하셨죠? 부모님이랑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저랑 똑같네요. 저도 네. 그래서 같이 하고 왔었는데. 그래요. 오늘 무슨 메시지를 적으셨는지 좀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앞에 보여주시고. 네. 대학 입학금 절반으로 줄여주시고 네. 여성의 성공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성의 성공 기회를 늘려달라. 네. 대학 등록금 반값. 혹시 등록금이 지금 많이 부담이 되시나요? 네. 혹시 뭐 대출을 많이 받으셨거나 아니요. 그래도 좀 여유가 좀 있으신 편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떤 거 적어주셨나요? 저는 불평등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불평등이 없는 대한민국. 그래요. 오늘 이거 정말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또 한번 붙여주시죠. 오늘 정말 빼곡하게 동해에다 붙여주셨네요. 울릉도 독도 쪽에. 그래요. 이게 마무리하기 전에 어떻게 오늘 아까는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했는데 아직까지 투표를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지금 4시 넘었으니까 15분 됐으니까 4시간도 이제 안 남은 상황입니다. 네. 아직까지 투표를 안 하신 분들께 대통령 한마디 또 해주실까요? 한 표 한 표가 결과를 바꾸니까 꼭 투표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이 되게 웃기신가 봐요, 지금. 너무 웃으시는.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하고 끝내볼까요? 자, 오늘 새롭게 뽑으실 대통령께 힘을 몰아주시다. 자, 오늘 새롭게 되실 대통령님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드디어 제가 말씀을 드렸던 풍성한 무대가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갤럭시 익스프레스 10년차 관록의 밴드 갤럭시 익스프레스의 무대 보시겠습니다. 네, 청자고 갤럭시 익스프레스의 개구쟁이 들려드리겠습니다. 1, 2, 3, 4! 개구쟁이 열심히 또 불러주셨는데 지금 첫 곡부터 이렇게 저렇게 지르시면 오늘 또 미세먼지 때문에 이거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목이. 그래요. 오늘 정말 많은 곡들, 2곡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여러분들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치광장에 나와 있는 이재희였습니다. 우와. 좋네요. 진짜 축제장 같아요. 진짜요. 네, 와, 공연 잘 정말 봤습니다. 야, 갤럭시 익스프레스 관록의 밴드 맞고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네. 무엇보다 이재희 리포터 너무 우비 재밌어요. 소년 인정합니다. 네. 언제나 나가면 비를 몰고 다니는 우리 네. 이재희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야. 뭐 앞서서 3시 네. 투표율 알아봤는데요. 4시 투표율이 집계됐다고 해서 현미란 리포터가 준비 중입니다. 네. 바로 연결 한번 해볼까요? 네. 현미란 리포터. 모든 것을 전해드리는 선거캐스터 허미란입니다.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4시 현재 전국 투표율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후 4시 기준 전국 투표율입니다. 67.1%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역별 투표율 자세히 살펴볼까요? 서울입니다. 현재 투표자 수 572만 194명, 투표율은 68.2%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입니다. 투표율 65.2% 보이고 있고요. 투표자 수는 192만 3,355명입니다. 다음 대구입니다. 현재 투표자 수는 133만 9,039명, 투표율은 65.5%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인천입니다. 현재 투표자 수는 156만 4,975명, 투표율은 65.0%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주 보시겠습니다. 투표율 72.9% 보이고 있고요. 투표자 수는 85만 542명입니다. 다음 대전입니다. 현재 투표자 수는 83만 132명, 투표율은 68.0%입니다. 다음 울산입니다. 투표율 67.2%, 투표자 수 63만 2,630명입니다. 세종 보시겠습니다. 현재 투표자 수 13만 5,669명, 투표율 71.6%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입니다. 투표율 66.8%, 투표자 수 685만 4,757명입니다. 강원입니다. 현재 투표자 수 84만 2,220명, 투표율은 65.4%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충북 보시겠습니다. 투표율은 65.1% 보이고 있고요. 투표자 수는 84만 8,890명입니다. 충남입니다. 현재 투표자 수 108만 8,944명, 투표율은 63.6%입니다. 다음 전북입니다. 현재 투표자 수 108만 7,592명, 투표율은 71.3%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전남입니다. 투표율 71.4%, 투표자 수는 112만 2,785명입니다. 경북 보시겠습니다. 투표율 67.0% 보이고 있고요. 투표자 수는 150만 7,265명입니다. 경남입니다. 현재 투표자 수 184만 6,655명, 투표율은 67.3%입니다. 마지막 제주 보시겠습니다. 투표율 63.1% 보이고 있고요. 현재 투표자 수 32만 6,840명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광주 지역이 72.9%로 가장 높고요. 제주가 가장 낮은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최종 투표율 어떻게 될까요? 많이들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조금 있다가 또 자세한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캐스터 허미란이었습니다. 네, 허미란 선거캐스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4시가 되니까 조금 더 올랐네요, 3시 때보다. 예, 17%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 8시까지니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빨리 선거 투표하러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 광주 지역이었죠? 73% 가까이 올랐던 것 같은데 모든 지역이 정말 많은 참여를 또 하셔서 얼른 좀 투표율이 더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이렇게 투 개표 생방송 다양한 이벤트들을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조금 전에 만나보셨지만 광화문 광장에서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예. 국민들의 소망이 담긴 이 선거 나무, 예. 이것도 아주 괜찮았던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또 5구 강연 미니 콘서트라는 순서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 들어보실 법한 아주 가치 있는 강의가 될 것 같아요. 매니페스토인데요. 최진 아나운서, 매니페스토 뭔지 아세요? 네, 알죠. 저는 간단하게 뭐 공약같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선거철이 되면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이런 건 꼭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앞서서 공약책에 재밌었던 것이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요. 네. 학교를 없애주세요. 이런 공약들. 그걸 이제 공약화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검증이 돼야 되는 게 필요한 실현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한지도 그렇죠. 살펴봐야 되겠고요. 네. 그런데 쉬는 시간 한 20분 정도 만드는 거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렇죠. 일단은 그거는 국민들이 바라는 소망인데 이것들이 이제 공약으로 발현이 됐을 때 이 공약이 정말 얼마나 가치가 있고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것들을 이 매니페스토의 가장 기본 정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매니페스토에 대해서 오늘 또 특별한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사무총장분께서 나오셨습니다. 오늘 또 멋진 강의를 부탁드릴 텐데요. 어서 오시죠, 총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멋진 강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오늘 우리는 5년 임기의 새로운 대통령을
고용하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온 엄청난 소용돌이는 결국 철저한 후보 검증, 민주적 통제에 실패했던 결과입니다. 다시 이런 실수가 반복되면 안 되겠고요. 후진적 선거는 후보자의 검증 없이 이미지나 바람 선거를 치르는 선거고요. 선진적 선거는 권위적 리더를 뽑는 게 아니라 공약을 꼼꼼히 검증해서 우리를 대신할 봉사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대선 공약을 저희가 부를 때 5년짜리 고용계약서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실효성은 있는지, 또 이행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우리를 대신할 봉사자를 뽑는 그런 선거가 선진적 선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과 약속 실천을 검증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운동이죠. 이를 위해서 기록하고 기억하고 통제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엇인지 또 선거 이후에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우리를 대신할 봉사자를 뽑는다고 하는 것들을 정확히 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한지를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자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매니페스토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1834년도 로버트 필 보수당 당수였는데요. 이 사람이 선거 때 우리는 국민을 대신해서 봉사할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데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1997년도 토니 블레어 선거 때 거짓말하지 말자고 자꾸 얘기를 해도 계속 거짓말을 한다. 나 스스로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선거 때 했던 약속대로 정치를 하고 있는지를 자기 평가도 같이 해보겠다라고 해서 선거 공약을 책으로 내놓고 1년에 한 번씩 얼만큼 이행했는지를 국민들에게 밝히고 국민들이 검증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도 선거 때 초심을 지키겠지만 이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약 이행 검증을 함께 해주세요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매니페스토 전도사라고 불리우죠. 이 토니 블레어 얘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볼까요? 출마 선언문, 우리가 보통 대선 공약집 앞에 있는 출마 선언문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와 어떻게 좀 다른가 비교해 보면 매니페스토가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문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영국 국민을 믿습니다. 아마 과거 우리 정치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저를 믿어주시면 뭐든지 해결하겠습니다. 이게 좀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노동당 후보였는데요. 보수당이 잘한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영국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보수당이 갖고 있는 철학과 이념으로는 해결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당, 제가 속한 노동당이 정말 잘할 수 있으니까 권한을 위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지금 영국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을 새로운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국민들이 고통을 좀 분담해 주시면 다음 정부를 노동당으로 이관해 주시면 그 문제만큼은 국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니페스토라고 얘기를 하는 건 과연 얼마나 솔직한지 또 거짓말을 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있습니다. 청년 문제, 소득의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뭐 이런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의 후보들이 알고 있을 거고요. 매니페스토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국민들이 묻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고 또 핵심 공약은 무엇이고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국민들이 깐깐하게 묻고 검증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를 대신할 사람들을 고용하는 게 매니페스토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토 공약은 한 줄짜리가 아니라 구체성, 검증 가능성, 달성 가능성, 타당성, 기한 등을 명시한 이렇게 5가지 기준이 존재하는 거고요.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어디다 쓸 것인지,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묻는 겁니다. 정책 공약 중에 약 한 80% 정도는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 재정 방안에 대해서도 꼼꼼히 물어보는 거고요. 가계 살림을 살펴봐도 이 재정 검증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다가 수입이 생기면 이걸 아이들을 학원에 먼저 보낼 건지 아니면 TV 냉장고를 새롭게 바꿀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돈을 마련할 것이며 어디다 쓸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민주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제도다라고 경고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보잉 747 비행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타고 있는 승객 중에 일정 기간에 맞춰서 기장을 선출한다. 그래서 그 기장을 선출할 때 기장의 비전, 보통 항로가 되겠죠. 뭐 미국으로 갈 건지 프랑스로 갈 건지 이런 항로를 검증하지 않으면 또 항법, 아마 이것은 비행기를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혹시 무자격자인지 아니면 비행기를 운행할 충분하게 준비된 그런 사람인지를 검증하지 못하면 그리고 아무나 뽑아서 비행기를 운행할 수 있도록 맡겨놓으면 비행기는 운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또 이 선거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우리를 대신할 사람들을 뽑는다고 하는 것은 늘 후보 검증이 중요하고 선거 이후에도 이것들을 잘 운행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민주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니페스토 공약이 우리나라에 좀 더 널리 퍼지면 선거 때마다 매니페스토 운동이 자리를 잡아서 후보 검증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좀 선진적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은 선거 정보 포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람할 수 있고요. 후보자 10대 공약과 함께 후보자들의 정보도 자세히 열람할 수 있으니까요. 소중한 한 표 한 표 꼼꼼히 따져보시고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사무총장님 자리해 주시죠. 예. 야, 테드의 한 강연, 그 면 강의 장면 같았습니다. 야, 정말 좋은 얘기를 오늘 해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저희가 그 부분을 좀 꼼꼼히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공약 부분일 텐데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맞는 것인지 좀 명확하게 좀 꼼꼼하게 점검할 시간들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명확하게 봐야 할 부분들은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정책 공약은 예.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우선순위가 없는 공약이나 네. 아니면 재원 방안들이 없는 공약은 이행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나만 뽑아주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메시아식 그런 선물 보따리 공약은 예. 그렇게 실효성이 높지는 않고요. 네. 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이게 있으니까 이걸 꼭 해결해야 되겠는데 저는 이 방법으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공약을 하시고 네. 또 저 혼자는 이걸 해결을 못합니다.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후보에게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주시면 변별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진정성이 느껴지네요. 네.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 그 여부를 따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허구인지 아닌지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저희가 핵심 공약과 우선순위를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게요. 예.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도로도 놔주고 복지도 늘려주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열형으로 하다 보면 네. 이것을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 공약과 우선순위를 놔달라고 하는 건데요. 복지, 일자리 이런 네. 것들은 뭐 어느 후보나 다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보면 그 사람의 철학과 가치가 변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핵심 공약과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까 이제 말씀 중에 듣다 보니까 그 고용 계약서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강연 중에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그 탄핵 과정, 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자괴감이 들 정도로 예. 국민의 마음들이 좀 상했는데요. 예. 여기서는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거 때 대통령을 뽑지만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권력자는 아니고요. 네. 국민을 위해서 대신 봉사할 네. 봉사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거 때 제시했던 약속을 중심으로 우리가 고용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이 고용된 사람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고 하면 잘한다고 우리가 칭찬을 해주고 못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면 질타를 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선거 때 약속, 우리와 했던 약속을 중심으로 고용하는 것, 이게 본질이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고용계약서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또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선거 공약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모든 선거 공약에 다 들어가 있는 도서인데요. 네. 이것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있고요. 예. 여러 포털에도 있고요. 저희 매니페스토 본부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네. 이 고용계약서를 좀 꼼꼼히 따져 보시면 좋겠고요. 예. 또 그 서점에 가셔도 네. 이 공약집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 예. 끝까지 갖고 계실 분들은 서점에 가서 구매를 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잘 지켜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니페스토 운동이라고 하는 게 민주적으로 통제를 하겠다고 하는 게 선거 때 우리와 했던 약속들을 그 기조대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은 고용계약서 임과 동시에 우리와 약속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증거물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게 꼭 대선 날만 저희가 이렇게 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연결할 게 아니라 저희가 좀 잘 좀 기억해뒀다가 이렇게 좀 저장도 해놓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 저희가 기록하고 예. 기억하고 통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오시면요. 예. 선거 공보물, 네. 지난 과거 선거의 낙선자 공보물까지도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난 선거 때 무슨 약속을 했는지를 네. 찾아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아보실 수 있고요. 예. 저희 매니페스토 본부도 지금 우리나라의 선출직 공직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그 모든 사람들의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의 총수가 8만 대장보다 조금 더 많은 8만 2천 개거든요. 이걸 다 기록해놓고 홈페이지에다 공개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록하고 기억하고 통제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기록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또 통제까지 예, 그렇습니다.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책 검증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공약만 할 것이 아니라 공약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 검증하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 번 선거가 치러졌었잖아요. 네, 역대 선거 중에서 정책 선거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나요? 정책 선거가 잘 진행이 되다가도 이제 비방, 그다음에 묻지마 폭로전들이 네. 지속되니까 뭐 어느 선거가 굉장히 좀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네. 그래도 정책 선거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증거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총선 때 후보자들 서울 수도권에 있는 후보자들이 뉴타운, 특목고, 자사고, 네, 뭐 맞습니다. 재건축 뭐 이런 것들을 공약화해놓고 당선이 됐다가 이걸 지키지 못해서 다음 선거에서 대거낙선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앞에 나와서 이걸 통해서 유권자들이 그 철학에 동의하는지 네. 동의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투표하신 적도 있고요. 요즘의 선거를 보더라도 보통 안티테제라고 하죠.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정책 공약을 설명하지 않고 남에 대해서만 비방하는 후보들이 예. 당선되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더디지만 앞으로 조금씩 발전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디지털 환경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네. 기록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치인들이 선거 때 했던 약속들을 안 지켰을 때 네. 다음 선거 때 유의미한 득표를 거두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정황들과 여러 가지
그 시간들을 돌이켜 봤을 때 이번 19대 대선과 비교해 보면 19대 대선은 좀 얼마나 좀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모든 후보들이 네. 대차 대조표라고 하는 걸 내놨어요. 네. 이 매니페스토 본부의 압박에 의해서 내놓긴 했지만 대차 대조표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공약 가계부거든요. 어디서 얼마큼 돈을 지켜졌는지 마련할 예. 것인지 예. 어디다 돈을 쓸 것인지를 아. 한 장짜리로 아, 예, 예. 내놓으라고 얘기를 예. 했습니다. 일단 이게 다 나왔다고 하는 건 네. 공약을 세부 공약을 만들 때 고민을 많이 하지 않으면 이게 완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왔고요. 네. 결국은 선거 이후에 대차 대조표 한 장만 보더라도 당선자가 예. 공약을 국민들과 함께 약속했던 기조대로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가 금방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담 없이 혜택만 늘려주겠다고 했던 분들은 어려움을 겪을 거고요. 같이 부담을 좀 해주시면 이 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용기 있게 얘기하신 분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국민들에게 그렇군요. 지지를 받을 수 있겠죠. 네. 그 대차 대조표요. 예, 그렇습니다. 재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재정적 지원을 어디서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시간적으로 계획표가 있을까요? 시간적으로도 내가 이때까지는 이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표도 같이 만들어진 건가요? 보통 로드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액션 플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매니페스토 홈페이지에 오시면 5년 동안 공약들을 어떻게 로드맵에 따라서 실천하겠다고 하는 것을 또 한 장짜리로 공개해 놓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것들을 전체 후보가 내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모셔갖고 어떤 후보가 좀 더 준비가 됐는지를 또 확인하는 네. 좋은 정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누구보다도 열심히 19대 대선 이 매니페스토 공약 네.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이번 19대 대선 공약 어떻게 보세요?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네. 후보들이 조금 준비가 부족한 것도 있겠죠. 예. 하지만 우리가 후보 캠프에다가 늘 얘기를 하는 건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더 준비된 후보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은 아니었다. 네. 좀 다행스럽다. 투표를 하시는데 저희가 후보 검증은 하고 있지만 투표를 하지 않거나 투표율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후보자들을 야단쳐서라도 가리켜서 준비를 좀 더 조밀히 해보자, 꼼꼼히 해보자 이런 것으로 검증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제 내일은요, 5월 10일 저희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유권자의 날이잖아요. 이 날을 좀 기념하면서 유권자 여러분들께 오늘 좀 투표도 좀 독려해 주시면서 꼭 한마디 남기실 말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거에서 주인공은 유권자가 예. 되셔야죠. 네. 그리고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 나쁜 정책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핵전쟁만큼이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런 경고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잘못된 정책은 바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보고 투표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탁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아직 정책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정책을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예, 꼭 맞습니다. 투표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이광재 사무총장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개표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봅니다. 투표지 분류기 책임 운영 요원들을 대상으로 분류기의 운영 방법과 장애 처리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자, 그럼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분류장치, 운용장치, 프린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학식 문자 판독기 방식으로 기표 형태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분류합니다.
분류된 투표지는 이미지로 기록 저장되며 개표 후 사후 검증도 가능합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기표란에 기표된 투표지 중 원모양이 명확하고 내부에 세 곳의 공백 영역이 있거나 어느 정도의 기표 모양이 현출된 경우 정상적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무효 투표지와 유효라 하더라도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투표지는 미분류됩니다.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 투표지는 정당 후보자가 추천한 그리고 공개 모집한 일반 국민 개표 참관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고 각각의 분류기가 독립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부의 해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 서버에 의한 조작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원내 5개 정당이 추천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보안 시스템의 핵심인 마스터키 카드를 생성하여 보안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관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물리적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개키 기반의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고 분류기 프로그램 설치 실행 시 위조 변조로 확인하며 위조 변조된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선거일 전일에 투표지 분류기 공개 시험과 봉인 과정을 장관합니다. 정당 추천위원인 저와 사무국장이 봉인지에 사인을 하고 그 봉인지를 전원부, USB 연결부, 운용장치 부분에 부착합니다. 선거일에는 전날 봉인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봉인, 해제 과정에도 참여합니다. 제 눈으로 직접 안정성을 확인하므로 조작 가능성은 절대 없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로 1차 분류 후 심사 집계부에서 모든 투표지를 수작업으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특히 개표 참관인 EPI에 분류된 투표지는 묶음별로 투표지 심사 개수기를 이용하여 전량 눈으로 확인합니다. 혹시 잘못 분류된 투표지가 있더라도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류된 투표지가 여기서 다시 확인되네요. 확실하네요. 국민 여러분 잘 보셨나요? 투표지 분류기는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단순한 기계 장치임을 확인하셨습니다. 항상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선거 축제 잘 즐기고 계신가요? 지금 시각 4시 48분 20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네. 오늘 투표 시간 6시까지 아니라 8시까지인 점 기억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약 한번 살펴보시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한 3시간 정도 남았으니까요. 투표 꼭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시간 10분 정도 후면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공정한 방법으로 깨끗하게 개표가 들어가게 됩니다. 맞습니다. 와, 개표 과정도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순간에서 미션 한번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갈까요? 지역 연결하면서. 네. 짜잔. 네. 투표하고 어디 갈래요? 이 미션, 3번째 미션을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미션을 충실하게 또 수행해 주는 우리 이번 지역은 어딘가요? 네, 창원으로 가볼 텐데요. 네. 창원에 나가 있는 리포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혜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저는 경남 창원 복림동 제5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가고 싶은 관광도시 창원. 봄을 알리는 벚꽃과 함께 시작되는 창원시 진해구 진해군항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봄꽃 축제인데요. 봄꽃 축제가 끝나고 이곳 창원에는 선거 축제가 활짝 폈습니다. 지금 시각 4시 45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많은 선거인분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투표를 마친 선거인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투표를 마치고 나오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권리를 행사하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통령 어떤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실까요? 국방을 튼튼히 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미션을 하나 드려볼까 해요. 함께 할수록 아름다운 선거, 투표하고 어디 갈래입니다. 이제 투표 시간이 이제 8시까지면 마감이 되는데요. 이 시간에 끝나고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좀 가볼 만한 창원의 대표적인 곳 어디 있을까요? 장미공원을 가보고 싶습니다. 장미공원, 저는 처음 듣는데 어떤 곳인가요? 지금은 봄을 알리는 시기이니까 장미가 아름답고 꽃이 활짝 피어 있어서 보기 아름답습니다. 네, 창원 장미공원. 네, 저도 꼭 들렀다가 가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가고 싶은 관광도시 창원에서 복림동 제5투표소에서 김지혜였습니다. 네, 창원의 장미공원 저도 한번 좀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가면 뭐 장미들이 굉장히 많이 있나 봐요. 네. 5월 또 장미 대선이라고 하는데 아마 가장 적합한 곳을 또 설명해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다음도 현장 연결해 볼 텐데요. 목포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전남 목포시 산정동 주민센터 안에 마련된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렸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해주고 계십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어린이날,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제19대 대선 사전투표, 그리고 본투표, 또 내일은 유권자의 날이기도 한데요. 현재 4시 기준 전남 목포시 신정동 제1투표소에 사전투표율을 합한 투표율이 69.6%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도 역시나 미션을 받았습니다. 함께할수록 아름다운 선거, 투표하고 어디 갈래요? 이 미션을 받았는데요. 이 전남 목포에서는요, 이 선거인 분들께서 투표를 마치시고 저에게 또 몇몇 명소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아따, 거기 유달산이란 게 이러면서 유달산을 유독 많이 추천해 주셨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들로요, 목포대교, 그리고 분수쇼가 멋진 또 평화광장, 그리고 갓 모양을 한 갓바위 역시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투표를 마치시고 시간이 나신다면 가까우시니까 또 목포 근처로 잠시 또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전남 목포시 산정동 주민센터에서 진은이었습니다. 네, 재밌네요. 아따, 거기 유달산이라니까요. 좀 하네. 유달산. 좀 하네요. 유달산도 좋을 것 같고요. 목포하면 또 새발낙지 유명하잖아요. 유달산 갔다 와서 새발낙지 네, 즐거운 저녁 보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생생한 투표소 현장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다음은 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수원시 불러주시죠. 노윤지 리포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제6투표소에 나와 있는 노윤주입니다. 현재 곡선동 주민센터 1층에서 계속해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 오후 5시가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오후 4시 기준 수원시 권선구 투표율은 65.9%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비가 많이 내리고 추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선거인분들이 계속해서 투표장을 찾아주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저희 4부 미션 투표 마치고 어디 갈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은 경기도 중남부에 있는 도시이고 경기도의 정치, 행정,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투표를 마치고 추운데도 불구하고 수원 나들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수원 화성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수원 화성에 가시면 화성 행궁, 화성 열차, 화성 박물관, 무예 24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수원 화성으로 출발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수원시 권선도 곡성동 제6투표소에서 노윤주였습니다. 네, 노윤주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성 하면요, 사실 제가 또 가봤잖아요. 저도 가봤어요. 예, 지금 가셔도 좋습니다. 야경이 또 불이 쫙 들어오면 또 이게 볼만하거든요. 지금 비가 너무 많이만 오지 않는다면 한번 좀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 진행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가볼 만한 곳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주말하면 잔소리죠. 이번에는 청주로 가볼까요? 청주에는 김나연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저는 지금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제4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투표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긴 줄이 늘었었던 오전 시간대와 비교하면 비교적 한산한 상태이지만요. 끊임없이 선거인 분들께서 이곳 투표소를 찾아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고 계십니다. 충북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25.45%를 기록했고요. 지금 본투표에서 65.1%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투표를 하고 나오신 유권자분 한 분 만나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바로 투표를 하고 나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하고 되게 스스로 만족스럽습니다. 네, 정말 국민의 권리를 잘 실천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당선될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국민하고 좀 소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통하고 할 수 있는 대통령 네. 꼭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미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투표하고 어디 갈래요 코너입니다. 혹시 투표하고 어디 갈 예정이세요? 날이 좀 좋았으면 대청댐도 괜찮은데 만약에 비가 오는 날이면 수암골 벽화마을도 괜찮아요. 거기 카페가 굉장히 많아서 안에서 이렇게 비 오는 날 풍경 감상하면서 있을 수도 있어서 그쪽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청주의 명소로는 대청댐과 수암골 벽화마을 네, 이렇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청주의 명소를 또 추천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까지 충북 청주시 금천동 제4투표소에서 김나연이었습니다. 네, 오늘 투표하는 시간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면 네. 오후 8시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투표소 가실 때 신분증 챙겨가는 거 잊지 않으셔야겠죠.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최지은 아나운서가 뭘 꼭 좀 챙겨가야 되는지. 신분증 네. 챙겨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예.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이어야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가능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증, 그리고 장애인 복지카드나 자격증, 학생증 같은 경우에도 사진이 있으면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한국선거방송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생방송 4부를 함께 하셨습니다. 네, 4부에서는 투표하고 어디 갈래요라는 미션을 드렸는데요. 네.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흐린 날씨대로 낭만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5부에서 다시 인사를 드릴 텐데요. 5부는 7시 30분, 그러니까 19시 30분부터 다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30분 정도 하시면 그 이후부터는 개표까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더 기대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